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글루 시큐리티 선행기술연구소의 김동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하기 앞서 보안뉴스 측에서 아마 페이스북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 아마 선물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키보드라고 합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 회사에서 따로 선물을 제가 2개를 준비했고요. 강연 내용 중에 퀴즈를 제가 중간에 잠깐 내서 이걸 드리도록 할 거고, 이 선물은 무선 충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선이 아니고 그 외장형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진행이 안 되는군요. 네. 안 넘어가네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넘어갔나요? 예,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그냥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격자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뎁스를 그렇게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전 판별기가 뭐죠? 약간 생소하시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밴딩 머신입니다. 이 밴딩 머신을 해킹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딩 머신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가 공격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이거 지금 답 주시면 바로 선물 나갈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진행해 보죠. 바로 얘입니다. 얘를 해킹을 해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음료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뭔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한번 얘를 해킹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해킹하고자 그냥 뭐 지금 해킹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장난을 친 거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동전을 그대로 흉내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동전을 넣고 거기 보시면 줄이 하나 달려 있어서 동전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동전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속게 되는 거죠. 해킹 기술이 발전을 해서 동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죠. 공격자가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고, 여기 보시는 테니스 라켓에 있는 줄입니다. 저 줄을 가지고 또한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마치 공격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차세대 해킹 도구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배에 꽂혀져 있는 전기 스파커입니다. 이 스파커를 가지고 동일하게 튕겨주게 되면 과거의 공격 기술에서는 불가능했던 30판이 올라가고, 동전이 뭐 10,000원, 10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꺼냈냐면, 이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많은 치열한 전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공격 기술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장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 안티멀웨어,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 백신과 그다음에 멀웨어 간에 어떤 전투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각종 악성 코드들의 패턴들을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데일리 업데이트를 받아서 방어를 하죠. 그때 사용하는 몇 가지 원론적인 방어 기술들입니다. 해시 기술이 보이고요. 해시, 일반적인 해시보다 약간 성능이 좋은 퍼지 해싱이라는 게 보이고요. 패턴에 기반해서 PCRE 룰이나 이런 것들을 IDS, IPS에 등록을 시켜주고 있죠. 이거 여러분이 아마 보완을 하신다면 데일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일 겁니다. 또한 방어자 입장에서는 정적 분석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안티-VM, 안티-디버깅, 안티-디어셈블리, 아피오스케이션,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동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보기 위해서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PI 콜의 트레이싱들을 하거나, 그래서 네트워크 액티비티를 별도로 뽑아내서 분석을 하고 어떤 CNC로 연결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내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방화벽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런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 공격자와 방어자, 패턴 기반의 탐지나 정적 분석, 동적 분석,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공격자는 아까 밴딩 머신에서처럼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공격자가 이기고 있습니다. 변조 다형성 시키는 기술들, 패킹 난독화 암호화하는 기술들, 가상 환경을 탐지하고 백신 제품을 탐지하고 우회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아까 그 하이브리드 어택,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접근법에서 사용했던 템플릿 방식의 방어를 우회하고자 하는 회피 템플릿, 또는 오늘 제가 주요한 주제이기도 한 인메모리 공격이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해커. 이 자리에서는 해커의 도덕적인 부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만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악마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은 가장 취약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고 그것들을 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불행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하 경제가 그만큼 되어 있다라는 게 또한 불행한 거죠.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사실 결국은 예산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요.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모든 공격자를 다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자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기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존에 놓치고 있던 부분은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에즈이지 기법에 더 많은 노력과 돈을 투여하면 ROI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나 회사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기관에 우리 회사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공격을 한번 당하고 나면 감사라는 게 뜨죠. 나의 상위기관 누군가가 와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일이 더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 감사라고 하는 쓰나미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유행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기관과 우리 회사의 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Simple failure, 이거는 많은 보안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이야기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안의 기본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CIA죠. 기밀성, 그다음에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이제 지능형 공격에도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격자들은 잘 설계된 보안을 뚫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우리 사이버 인터넷상에 보면 얘는 뭔가 차단기인데요. 얘는 어떻게 보면 방화벽, 액세스 컨트롤 해주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예, 바로 그 옆으로 차들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벽이 있는 게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우회 가능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화하는 공격,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더 쉬운 주제로 지금 던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장표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격자의 트렌드를 얘기할 때 오늘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공격자는 아까 아버 네트워크나 그 앞에 안랩에서도 많은 설명들을 하신 것 같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자들은 분석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투 유지의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것이 사실 공격자가 원하는 거죠. 하지만 무엇의 전제가 필요하냐면 침투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침투의 시간은 아주 짧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보통 persistent, APT에서 persistent은 내가 공격자가 공격을 하고 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을 persistent 하다고 얘기하고 보통은 파일 시스템의 어떤 악성 코드를 드랍 또는 쓰는 행위를 통해서 persistent를 가져가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서는
그 방식이 한층 진화됐다라는 걸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방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투의 시간이 아주 짧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침투의 시간에 하는 일은 이용자를 리다이렉션 시키거나 익스플로이 킷을 이용하거나 파일을 드랍시키거나 CNC에 연결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시간이 아주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이제는 놓치게 되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분석 단계에서의 정보 노출을 일단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침투의 초기 단계에 막아주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막는 게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근 공격 사례를 잠깐 분석해 보면 스노우맨이라고 해서 눈사람이라고 명명되어진 공격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기술적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스프레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하고 힙이라는 영역에 이러한 기술을 써서 공격자가 했던 기술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기술은 아니지만 이 기술을 전개하는 방식들이 좀 더 고급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영역에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코드들을 깔아내고 그걸 통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몰아갑니다. 예. 그래서 공격자가 원하는 골을 달성하게 되죠. 여기서 그 공격자의 골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퍼시스트하게 만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내부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2차, 3차의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제 여름이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 여행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는 쉬었지만 공격하는 친구들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친구는 아니고요. 공격하는 것들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국내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퍼지는 악성 코드를 잠깐 관찰해 보면 8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시간 동안 이용자가 방문하게 되는 여기에 가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여행사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용자가 의도해 놨던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공격을 감행했었습니다. 저 카라라고 하는 거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워머 투어죠. 투어라고 보이는 바로 이 투어, 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상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카라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가 취약하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 취약하면 이용자의 어떤 얼럿이나 알림도 없이 조용히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때 설치되었던 악성 코드는 트로이 목마의 일종이었고요. 개인정보 유출의 목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인인증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을 할 때 자기를 재시작으로 등록하는 행위들을 보이고 있었고 이때 개발이 되었던 정적 분석을 좀 해보면 중국 언어를 이용을 해서 개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CNC는 중국이 아니었고 보시는 것처럼 산호세 근처에 있는 어떤 특정 서버가 CNC 역할을 해주었던 거죠. 네, 백신의 악성 코드 탐지율은 한 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노우맨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상으로 이루어졌던 공격이고요. 아까 일반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영역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그다음에 어도비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모르게 은닉해 들어오는 악성 코드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때 공격을 당했던 이용자의 PC는 안타깝게도 윈도우 XP가 아닙니다. 윈도우 7이고 윈도우 8입니다. 공격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이용자가 어떤 특정 악의적으로 개조된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플래시 파일이 하나 기동이 되면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악성 파일이 이용자에게 감염이 되는 절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격 방식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택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하나의 취약점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노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보편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즈 OS의 지난 5년간 알려진 취약점, 세쿠니아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OS별 취약점 분포를 보면 XP가 의외로 꼴등이고요. 윈도우즈 8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윈7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기여한 소프트웨어들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OS 레벨에서 기본 탑재되는 플래시 플레이어 윈8 경우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아이색에서 많은 벤더들이 이런 제품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간단하게 설치하시고요. 걔를 통해서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발라주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주고 막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라고 할 겁니다. 이것을 APT는 공격의 용어이고요. ATD라고 부르죠. ATD, Advanced Threat Defense. ATD라고 하는 방어에 있어서 몇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샌드박스에 기반한 동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관찰하는 악성 코드에서 많은 악성 코드들이 이런 우회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을 탐지를 한다던가 실행 지연을 시킨다던가 이런 새로운 것들로 무장을 하고 이미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솔루션들을 쓰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경고, 그다음에 그 경고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식별해주는 일들이 그 뒷단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휴먼 노가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쏟아지는 각종 로그들, 로그보다 좀 더 고급화된 용어로 부를 때는 인텔리전스 정보라고 하는데요. 액셔너블한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다음에 분석을 위주로 돌리다 보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용자는 기다리거나 뭔가를 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이 ATT 방어 전략에서도 물론 그 제품 좋고 그 기술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 쓰고는 있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알고 그런 제품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보안 전략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공격자와 방어자의 관점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 있어서 우리가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그걸 끊어주는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ack to the drawing board. 우리가 처음 우리가 보안을 시작했을 때는 되게 잘 먹혔습니다. 방어자 입장에서 공격자들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IDS, IPS. 우리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Response, Analysis, Stop. 그래서 RA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방어 기제들입니다. 어떤 침해가 들어오면 대응하게 되고 그 침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겠죠.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관제하고 계시고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죠. 하지만 공격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략 외에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일단 스탑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탑, 어널리시스, 리스폰스.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방어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공격자와의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내 어떤 공격 사례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방어 시연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이제 시연하게 될 이 공격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한층 발전된 공격 기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로 공격을 하고 파일을 드랍시키고 실행시킨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자, 공격을 시작할 때 외부 CNC로부터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트리에 자신을 등록시키고 바로 종료를 해버립니다.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제품에서는 아마 이런 게 탐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니까. 얘는 악성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악성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악성이냐? 좀 더 요즘에 관찰되고 있는 공격에서는 인메모리 공격이나 이런 실행 지연 기술을 공격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제하시거나 여러분 방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시연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스테이지 2에서는 시스템이 재시작이 되면 아까 보시는 레지스트리에 자신을 등록을 했잖아요. 이 레지스트리가 그냥 임의의 레지스트리는 아니고 시스템이 재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시작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자신을 등록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재시작이 되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 공격자에게 시스템을 그대로 원격에서 모니터링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동영상으로 시연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격자가 지금 그 빅팀 희생양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희생양이 특정 사이트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잠깐 방문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보시는 것처럼 악성 코드 하나가 드랍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레지스트리 잠깐 볼까요? 레지스트리에 보시면 특정 영역에 있는 자기가 쓴 위치에 있는 것을 바로 실행시키도록 해놨고 실행 시점은 시스템이 재기동되고 나서입니다. 예. 자, 이제 재기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예, 시스템이 재시작이 됐고요. 네, 재시되는 과정에서 아까 그 레지스트리 위치에 있는 악성 코드가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냥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 화면으로 바꿔놨습니다. 커맨드 창인데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생겼죠. 이미 공격자에게 시스템이 재시작하자마자 바로 점령을 당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어 시연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AR 전략에 따라 설계되고 개발된 제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잠깐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는 그냥 평상 이런 기법을 그냥 레지스트리 하이드 기법의 악성 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트리에 자신을 숨기는 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똑같은 공격 기법의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저 워드 파일을 사용자가 여는 순간 똑같이 레지스트리 하이드 기법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네, 정상적으로 열어야 되니까요. 네, 계속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방어 시연을 보여드렸는데요. 에스키모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SAR 전략에 따라서 이런 레지스트리 하이드형 악성 코드까지 모두 막아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이것만 되는 건 아니죠. 아까 보셨던 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나 이런 모든 공격들이 모두 다 에스키모에 의해서 사전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키 핵심 메시지이고요. 다시 그 발표 자료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네. 6분이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3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답변을 드리죠. 요즘은 대부분 웹을 통한 접속은 SSL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공개된 검출이 가능한가요? 샌드박스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됐을 때 PC 접속이 아닌 스마트 디바이스 등등의 OS를 했을 때 지능형 공격에 대한 탐지나 분석이 가능한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신은섭님이시죠? 네. 일단 뭐 저희 제품이랑 상관없이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웹을 통한 암호화된 채널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기반의 ATD 제품에서는 검출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뭐 사실이고요, 팩트이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오늘 전시하고 있는 제품은 일단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입니다. 엔드포인트 단에 하나 깔리고 하는 제품이고요. 중앙에 어플라이언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통해서 같이 방어를 하게 되고요. 저기에 대한 답은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 검출이 되고요. 샌드박스 기반, 예, 저희는 샌드박스 기반은 아닙니다. 샌드박스 기반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을 더 해볼까요? 공격자의 트렌드는 발전하는데 기관이나 개인의 대응은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개인 PC의 악성 코드에 대응에 대한 요령이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이 별도의 솔루션 없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 오류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 자기가 들어가는 사이트일지라도 그 사이트가 어떤 신문에 한번 나왔거나 뭐 이런 사이트이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감염됐던 사이트는 계속 감염하는데 당하는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드랍된 파일에 대해서 악성 코드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저런 패턴 기반의 악성행위 탐지인가요? IS키모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포함한 취약점 기반의 공격을 사전에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공격자의 스테이지는 그러한 사전 감염 시도,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를 드랍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가 성공하지 않으면 시스템 권한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악성 코드 파일이 드랍이 됩니다. IS키모는 사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자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일지라도 보호를 해줍니다. 대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레지스트리에 실행 가능하고 직접 저장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런 유형의 공격도 방어 가능한가요? 네, 이재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좀 사심을 매겨서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유형의 방어도 아까 제가 워드 파일이 실행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 워드 파일 자체도 레지스트리 감염형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아까 보면 탐지되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부스에 금방 가셨습니다. 부스에서 봤을 때 듀얼 엔진을 하던데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장비를 이용한 제품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그 아이스키모는 듀얼 엔진입니다. 하나는 파일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엔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엔진은 어떤 파일이 이용자 PC에 실제 실행이 됐을 때 제로데이 취약점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검사하라고 검출해줘서 막아주는 그런 두 가지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엔진의 역할은 이용자 PC에 잔여되어질 수 있는, 됐을 수 있는 그런 악성 파일들을 검출해내는데 마치 백신과 똑같지만 백신의 엔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DB 패턴 업데이트 없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걔는 아래 한글과 PDF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포맷만 지원하고요. 나머지 포맷의 경우에도 실시간 감시 엔진에서 충분히 막아지고 방어가 되는 걸 저희가 다 이미 테스트해서 이제 상용화된 것이고요. 장비를 이용한 제품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 장비를 이용한 제품의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엔드포인트를 선택한 것은 엔드포인트 단에서만 막아질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트렌드를, 공격의 트렌드를 같이 팔로우업을 해서 저희가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된 거고요. 장점은 이런 트렌드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하고 있는 공격체들의 이런 최신 공격들을 모두 다 막을 수 있다. 플러스 제가 SAR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저희 부스 가시면 스탑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격자의 정보가 분석이 되어지고 다시 저희는 이제 ESM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과 연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방어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제가 공격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의 정보만 뺏기게 되는 거죠. 공격은 실패하고
방어자에게 공격 정보를 뺏기고 거꾸로 방화벽에서만 자기 IP 정보가 차단이 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품이 오늘 전시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